진실은 언제나 하나, 단 하나의 진실을 꿰뚫는 천재, 그 이름은 바로 주식탐정 코난. 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코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주식 사건을 파헤쳐 볼 텐데요. 긴 여정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36번째 사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의뢰가 들어와서 함께 수사 의뢰 들어온 종목들 볼까 하는데요. 일단 블루 자이언트 님께서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 바이오메드 수사 의뢰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앙투칸 님이 디바이스 ENG 수사 의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사건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에 댓글로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자, 일단 이 메타바이오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동사는 치과용 재료 및 기기 생분해성 복합원사 정형외과 및 치과 용골 수복제 의료기기 제품 요런 것들이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즉 치과용 기기 및 의료기기 업체, 그리고 최근에는 메디칼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이제 밝혔는데, 근데 이 기업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심플하게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이제 회사 임원들이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냐, 즉 이제 출신이 어디고 이력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보시면 대충 이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쪽 치과용 기기, 치과나 그 다음에 메디컬 쪽으로 이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의 어떤 사장진들, 경영진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쪽에 좀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를 모르고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 경제, 경영만 안다라고 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되었죠.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사장도 하시고 코스닥 상장 협의회 부회장도 하셔서 이력은 굉장히 화려하나 이쪽 의료기기나 메디컬 소재 쪽으로는 아마 잘 모르실 거다. 그리고 이제 사장은 섬유공학과 공학 박사 출신이기는 합니다. 근데 대기업이나 어디 저기 유명한 출신은 아니에요. 삼양사 대덕연구단지 주임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제 상무이사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 석사고 마케팅 쪽이고, 그리고 감사는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 화학과 초빙 교수, 사회이사로 신소재 공학과 신소재 공학과겠죠. 어쨌든 대부분 여러분 이게 메디컬 쪽이나 어떤 이 의료기기 쪽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고 글로벌 업체 출신이 없습니다. 물론 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게 시가총액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에 글로벌 인재가 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모든 종목을 다 사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지수물 ETF 패시브 투자를 하겠죠. 근데 종목 한두 개를 콕 집어서 투자하는 이유는 이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이게 이 분야의 1위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한두 종목에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그럴 만한 회사인가 보면은 회사 자체도 굉장히 작고 고급 인력이 부재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소 저만의 어떤 우려일 수도 있는 게,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지금 글로벌 긴축 상황에서 꾸준히 영업이익 플러스를 기록한다는 것만 봤을 때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증설 소식도 있었거든요. 증설 100억 원이나 합니다.
시총 500억 기업이 100억 원 증설을 한다. 그러면 향후 미래 전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5분의 1을 시설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 전망이 크게 어둡지는 않은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문제는 디바이스 ENG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목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디바이스 ENG를 보면서 그러면 가장 큰 기술적인 걸림돌, 문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바이스 ENG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디바이스 ENG 정말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이 59,1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도 안 합니다. 대부분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 나스닥이 올해 30% 넘게 떨어졌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해 보이는데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염 제어 관련된 장비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 나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죠? 지금 여러분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여방 좋나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매우 안 좋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규모 카펙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반도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긴축 현황 굉장히 이제 고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야 이제 출장비도 줄여 좋은데 묵지마 그러고 있는데 반도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 회사는 안 좋겠죠. 이제 저기 네덜란드에 ASML 그런 이제 굉장히 튼튼한 독보적인 회사들도 지금 흔들리는 마당에 이러한 조그만한 디바이스 ENG도 시총이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 증시나 어떤 글로벌 이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대기업도 더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더 많이 빠진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건데 제가 이제 앞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 이거는 그래도 다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59,100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14,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면 야 주가 선반영이니까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다 알고 그러면 이거 턴할 거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중국 리오프닝이 완전 그냥 모든 해제가 그냥 거의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제약이 거의 다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장품주 보면요 이 청당 글로벌 얘가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LG 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이런 대기업들도 3-4%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보신 메타바이오메드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ENG를 보시면 주가가 거의 미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이 그래 많이 빠졌고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니까 딱 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이 종목들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773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일 거래량이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LG생활건강만 해도 LG생활건강은 주가가 7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거래량이 3만 이상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근데 디바이스 ENG는 1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70만 원 넘는 LG생활건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최소한 거래량이 50배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즉 한 35만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 말은 시장에 아예 이 종목에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메타바이오메드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22,000입니다. 근데 이건 주가가 더 싸요. 2,4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0해서 만약에 주가가 24,000원이라고 하면은 거래량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거래량이 더 많이 붙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 종목이 1회 거래량이 한 10만 정도 되면 평균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도 저렴한데 거래량이 지금 22,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어떤 주도주나 핵심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 증시가 올해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항상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내년 증시 전망을 그래도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살까요? 거래량이 안 터져서 막 호가 공백이 엄청 크고 내가 마음껏 살 수 없는 종목, 매물대가 사실 존재를 하지도 않지만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 어떻게 외국인 수급이 막 몇 천억씩 막 들어가고 그러겠나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개별 종목들의 전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관심은 곧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적어도 너무 적다. 이거는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뭐 이제 오늘 뭐 호텔신라 같은 시총 지금 이 호텔신라가 3조가 넘거든요. 3조가 넘는 종목이 6% 갑니다. 그리고 거래량 오늘 보시면 거의 70만이에요.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는 종목이. 근데 이러한 기업들, 시총 큰 대형주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움직이는데 저런 종목들이 미동조차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두 종목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범인 검거! 자, 그러면 범인은 검거했으니 사건 최종 결론 지어야겠죠? 오늘 사건 메타바이오메드 디바이스 ENG의 최종 결론은 거래량 없는 소외주보다 시장의 핵심 주도주를 잡자입니다. 사건 해결! 자, 오늘 메타바이오메드 디바이스 E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수사의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